의학의 길은 의외로 험합니다. 마음도 가지가지, 체질도 가지가지. 언젠가 제가 에릭 시갈이 쓴 소설 닥터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머리에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 겨우 26가지만 확실하게 그 내용이 밝혀주고 처방이 확실하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각성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한의학의 스승이신 손사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손사막이라고 하는 분은 천금요방이라고 하는 천금과 같이도 귀한 그와 같은 처방도 남기시고 말씀도 남겼습니다. 천금요방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사람들은 모름지기 담욕대하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자 하고 대담하게 살아라 이거야. 대담하게 한번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봐라 이거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고 바다 밑을 가고 남극 북극을 댕기는 것만이 모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는지. 제가 마침 요새 교육방송에서 40회짜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여러 군데에서 섭외가 옵니다. 잡지 인터뷰, 신문 인터뷰, 방송사에서도 뭐 여기 나와달라 저기 나와달라. 내년 1월 말일까지는 꼼짝 못합니다. 저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잡지사에서는 인터뷰가 왔는데 잡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설설 뒤지다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일입니다. 신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회의를 하면서 생명을 어디에다 숨길까 하고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다 숨길까? 바다 밑에서 숨길까? 아니면 사막에다 숨길까? 해도 인간이란 동물들은 사막도 뒤집고 댕기고 산 꼭대기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인간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들여다보지 않는 마음속에다 숨겨놔야 되겠다. 인간들이 모르게 하느라고. 우리는 가장 가깝지만 가까운 것을 들여다보기 싫어하죠. 아가씨, 그 어깨에 말이죠. 머리털이 묻어내니까 감사해요. 꼬랑지 머리 아저씨. 근데 사모님 좀 성질이 고약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여보시오, 함부로 남의 마음을 건들고 그래. 그렇죠. 우리 마음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죠. 여러분,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피, 이슬람교에서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설에 의하면 에센의 학파라고 하는 신비주의에서 입교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셨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중에서도 정통파 수피는 교조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피 신비주의 중에 깨달은 여자가 있었는데 할머니로 이름이 니비아라고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강의의 진행상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어젯밤 밤새도록 힘들었습니다. 니비아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하루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뭘 찾는 거예요. 동네 청년들은 그냥 댄스 파티하고 술 먹고 놀고 요새 우리나라 막 고스톱 치고 포카도 하고 막 정신없이 쾌락에 빠져있겠죠. 저희 과거처럼. 왕년에 저는 포카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즐겁게 놀면서 도박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나눠 먹었지만 오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따먹은 돈 미안해. 그런데 도박과 술과 질탕하게 놀고니 앞서 늙은이가 하루 종일 뭘 찾아도 젊은이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쾌락이 지쳐가지고 저녁 때가 어슴트레 되는데도 할머니가 뭐를 열심히 찾거든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그중에 몇몇 자비심이 있는 젊은이가. 우리 이태계 선생님의 사단 칠정론에 보면 어질 인자,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어진 마음의 고틀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하고 만지면 원적외선이 나온대요, 여러분. 어진 마음 자체가 약이래요. 허준 드라마에서 8가지 의사 중에서 제일 가는 의사를 뭐라고 그랬죠? 심의라고 그랬잖아요. 심의. 두 번째가 음식으로 조절한 식의, 세 번째가 우리처럼 독한 약을 쓰는 약의. 약은 잘못 쓰면 작살이 납니다. 방송용으로 됩니까? 작살 난다. 아이고,
약은요, 곧 뭐죠? 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병불치하면 병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으면 상득중인이라 항상 그래도 중간 의사는 간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약 모르고 오용했다가는 작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너가 먹었으면 나도 좋겠거니 하고 암기하지 않습니까? 암기가 우리들의 마음의 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지라고 하는 자기 친아들한테 자, 모름지기 시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할 때 허준은 약초나 다듬다 이렇게 엿듣지 않습니까? 그래, 허준 선생이 어느 날 내연에 시험 보러 가다가도 진천이라든가, 소설에서는 진천인데 청주 사람들은 청주라고 하고 충주 사람들은 충주라고 하고 수원 사람들은 수원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진천 근처에서 옆에 있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구제하다가 국가고시를 놓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한의과대학교를 다니거나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약학대학교를 다니거나 간호과대학을 다닐 적에 면허고시 가다 말고 환자 만지다가 혹시 파스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은 허준의 후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과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좀. 직구준 원주에 있는 S대학교 한의대생 지금 본과 4학년 지금 국가고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이 아무개라는 학생이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가고시 공부하러 가다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놓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끄러! 그런 거 허준한테 맡기고 말이야. 너는 빨리 합격해. 그게나 저래. 여러분, 허준 드라마의 인기 중에 나중에 여성들한테 조사해보니까 허준은 7%, 도지가 8%. 그 다음에 중간에 왜 그 사랑하다가 죽은 남자 하나 있죠? 있죠? 예, 85%. 허준처럼 사는 사람 여자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화처럼 사는 길에는 가족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힘듭니다. 공적인 길이라는 건. 우리 니비 할머니 이야기에다가 럭비공처럼 여기까지 튀어왔습니다. 제 강좌는 럭비공 강좌라 어디로 튈지 잘 모릅니다. 뿌리로 다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닥 밑에 저 산꼭대기 여기저기 댕기고 날 놀러 댕기고 그냥 옆에서 쿵짝쿵짝 하는 거 버스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요란하더라고. 옆에서 우리나라 관광차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차는 없어요. 그런데 젊은 마음을 인자하게 쓴 젊은이가 할머니 뭐 하시는데 이렇게 저녁 늦게 눈을 어두운 거 들고 이렇게 갖고 다니 뭘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늘을 찾고 있지. 알았어요. 우리가 눈 좋으니까 바늘 찾아드릴게요.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파트너 일로 와. 킹카 일로 와. 그래갖고 여럿이 앉아갖고 아이고 뭐 바늘을 찾으니 깜깜해지 찾을 수가 있어야죠. 할머니 바늘을 어디에다 도대체 잃어버리셨길래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방에서 잊어먹었지. 아니 젊은 남녀들이 미쳤군. 노망들렸군. 아니 이 할머니야 우리를 약 올리는 것도 이분이 방에서 잃어버렸으면 방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바깥에서 찾고 그래요. 할머니 방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방은 어두워서지 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 아무리 어두워도 방 안에서 찾아야죠. 햇빛이다고 바깥에 샀습니까? 그래서 두술거리고 갔어요. 에이 찾아줄 필요도 없다. 할머니가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 자네들 나한테 좀 잠깐 와봐. 너희들의 행복은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바깥에서 잃어버렸으면 바깥에서 찾는 게 맞지만 너희들이 잃어버린 거는 안에서 잃어버렸잖아. 안에서. 응?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걸 왜 바깥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움직이러 다니고 요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지만 그 좋아 보이는 마음을 한 번이나 우리가 들여본 적 있나요? 저 남자도 싫고 저 남자도 싫고 남자는 다 늑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싫어하는 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좋다 싫다 욕심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의사한테 몸을 맡기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각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수술해야 되고 꼬매야 될 질병이 아닌 한
웬만한 내부적인 질병은 내 몸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낸 책 이름입니다. 간접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가장 가까운 내 몸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장 가까운 것을 멀리서 찾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사막 선생 말대로 담역대하라, 대담하게 담은 크고자 하라, 그러고 심욕수하라. 마음은, 욕자는 여기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은 좀 소심하게 세밀하게 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학으로 가는 길, 내 몸을 잘 다스리는 길은 너무 힘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암기로는 안 됩니다.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모님들 운전 연습하시죠? 선생님들 운전 연습하시죠? 학생들 운전 연습하죠? 근데 옆에서 사모님, 앞으로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전방 주시하십시오. 가끔 백미러 측방 주시하십시오. 이 후방 주시하십시오. 이게 눈을 뱅글뱅글 돌리십시오. 알았죠? 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신나게 이제 운전하니까, 재미나가지고 막, 처음에 운전하니까 얼마나 재미납니까? 오줌은 잘 견정 나오도 막, 정신 안 없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옆에서 조교가 아주 현명한 조교였습니다. 여보, 그랬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여보라고! 그러니까 사모님, 내가 뭐라고 해도 나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이건 흉기죠, 흉기. 자동차 사고의 최고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졸음과 과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의 최고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욕과 어리석음입니다. 맹신주의. S대학교 들어간 어머니를 인터뷰하니까 인삼 먹고 좋아졌대. 인삼 먹고 S대학교 들어가요? 아니, 아무나.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인삼이 동이 나가지고 세상에 마르고 열있고 여드름이 뾰족뾰족 난 걔한테 인삼을 어머니가 정성은 좋은데 믿는 건 좋은데 지혜가 부족해. 보조국사 말씀에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아니하면 삿된 소견이 자라나고, 믿기는 믿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 성경 불경 공부를 좀 해야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지금 말이야, 인삼을 먹어서는 두통이 생기고 여드름이 더 나고, 그 친구가 지금이 아닙니다. 5년 전에 휴학을 했어요. 1년 동안. 어머니의 정성은 좋은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공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강좌를 듣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민 여러분, 우리들은 의심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개밖에 못 고친다는 우리 지구촌의 의학. 자기가 깨어 있어야 내 몸은 내가 다스립니다. 해부학 시간입니다. 첫날에 계단 강실에 그냥 학생들이 잔뜩 있습니다. 만약한 비위가 약한 여학생들은 그 옆에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시체, 뭐 카다바라고 그러던가 뭐요,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막 비위가 약해 죽겠어. 그 포르말인에 쪄린 그 시체 냄새가 역겨워 죽겠어. 내가 의과대학 잘못 왔구나. 그래서 해박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비위가 좋아야 되는데 비위가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위가 약하다가 도를 깨달은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1번 경허스님, 2번 원효스님. 원효스님이 저 수원지방인 어디서 중국으로 가려다가 밤중에 맛있게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 아니에요. 그걸 마셨다고 생각하자마자 소위 영어로 보미팅, 구토증이 생겼어요. 그 순간 대우각성했어요.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알다가 내가 이 구토증이 생겼구나. 일체가 유심조로다. 일체가 마음에 달렸으냐 중국 유학 안 가. 그래서 의상대사는 구당파라 당에 가서 불법을 구했고, 원효는 다시 컴백 홈했습니다. 서태지 노래가 그때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시 컴백 홈에서 자기 자성,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니비아 할머니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 내부로 들어가니까 생명과 진리가 그냥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해부학 시간 첫 시간에 여학생들 그 구토증 나는 거 이해할 만하시죠? 네. 제가 1975년도 10월 25일 날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고
약혼했던 약혼자를 파혼하고 멀리 외국에 보내놓고 그 집안을 다 그냥 박살을 내놓고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가출로 끝나고 말았지만. 예. 그래서 가서 6개월 동안 행잔을 하는데 5명이 그때 외국 사람도 있고 한 200몇 명 밥을 해주는데 200 스님들 공양 올리는 게 힘들어요. 정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밤중에 우리가 말이죠. 정말 이 몽유병 걸린 우리 서행자. 언제 저도 좀 유명세를 타가지고 TV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데 나간다면 그 친구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몽유병자 걸렸던 우리 친구. 그 법정 스님이 구제해줬던 그 친구. 보고 싶어요. 1975년도, 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쌀 위를 제대로 가리기가 힘들어요. 북풍 한설은 조계산에서 아래로 불어치지 찬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얼입니다. 얼어요 막. 그 뉘가 들어가면 어떤 스님은 그냥 나오셔가지고 쫙 하고 요새 행자들이 말이야 신심이 부족해.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유머러스한 스님은 어이 김행자 한의대 행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이 뉘는 따로 접시에다 담아놔. 그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위가 좋은 스님이시죠. 한 번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비위가 강해야 건강합니다. 해부학을 하려면 비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시면서 해부학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름지기 의학의 길 건강의 길은 첫 번째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두 번째는 용기만 있으면 안 된다.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깨어 있을 각자 깨어 있어라. 주시해라. 항상 의심을 하고 살아라 이게. 선가에서 공부시킬 적에 여우가 가서 10발자국 가서 뒤돌아보듯이 항상 뒤돌아보는 마음,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 선방에 가면 조고각하라. 항상 다리 밑을 갖다가 비춰봐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송합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은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이 선생님이 이 시체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푹 집어넣고 싹 빨아먹어. 어휴, 세상에 이렇게 비위가 약할 수가. 그러니까 왜 가고 난리. 남자들도 이제는 막. 근데 이제 항상 요 앞에 앉아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또라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학생한테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오, 담대한 사람이라군. 자네는 의사 자격이 있어. 50%는 나와봐.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자네는 용기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관찰력이 없다 이놈아. 나는 둘째 손가락 넣었다가 셋째 손가락 빨아먹었어. 뭐하는 거야 지금 말이지. 의사를 하려면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용기는 가르쳤지만 관찰력을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탁구를 배우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 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연습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왼손으로 하고 그래요. 나는 왼손 닦고 싫은데 오니까 여보시오, 당신 직업이 한의사 아니야. 음량의 균형도 몰라. 오른손으로 너무 했으니까 왼손으로 좀 균형을 맞춰주고 오라는 거야. 가끔 가다가 문고리도 새끼손가락으로 잡아당겨도 보고, 바지를 입을 적에 맨날 오른발부터 넣는 사람 있죠. 한 번 왼발부터도 넣어보고, 화장실 가서 닦을 적에도 맨날 오른손으로만 닦지 말고 왼손으로도 닦아 봐라. 이게 균형 철학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조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나라 시대 때 식경에는 또 한번 강조하지만은 병이 걸리거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은 끊어보고 싫어하던 음식을 좀 먹어봐라. 황제가 병이 걸렸는데 삼천궁녀가 아이고 황제마마 제가 언제 수청 들을까요? 자꾸 얼렁얼렁거리면 황제가 막 헷갈립니다. 지금 몸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가까이 좀 하십시오 좀. 그러지 과색을 해서 생겼는데 우리는 그걸 방사라고 합니다. 방에서 치르는 일. 네? 방노가 과다하면 강력 입방적 상신하여 강력하게 입방을 하면 신이 상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옆에 좀 가까이 오지 마. 평소에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황제들이 평균 수명이 40대 전후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여자라면 그냥 저기 한번 불러, 저기 한번 불러. 그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권력은 다 누렸지. 그것이 자기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용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관찰력이 없어요. 식경 이야기도 항상 음양, 제 얘기는 항상 결론은 음양관으로 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 우리 남편 말이야, 바닷가 가가지고 말이야, 해삼을 먹고 오더니 정력이 좋아졌어? 너 남편 말랐지? 어떻게 알았어, 너? 내가 말이야, 그래도 교육방송에서 말총무리 강의를 들은 사람이야. 뚱뚱한 사람이 해삼 먹고 정력이 더 좋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본 음양관이 있고 나서 가끔 예외는 있죠. 물론 뚱뚱한 사람도 너무 목소리를 많이 했다, 소리를 빽빽 지렀다, 이런 자산 꼴찌핀 했다. 아이고, 이거는 조금 신음료수, 레몬차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겠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머리를 차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만 찬바람 쐬가지고 이 모자를 써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모자를 써야죠. 그런데 맥박이 120번씩 뛰는 어린애들이 어른들보다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몸이 덥습니까? 몸이 찹니까? 머리는 차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덥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 어린애한테 왜 이렇게 모자는 씌워요? 애는 막 벗으려고 하면, 아니야, 모자 쓰라. 그리고, 왜 가수들은 그 더운 스튜디오에서 왜 이렇게 털만 자를 쓰고 나오세요? 막, 이러고 있어,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가 무슨 에베레스트 등정하다가 지금 두통 왔어요? 냉두통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음양관이 있습니다. 자, 음양관을 풀어보는 문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못한 문제. 첫 번째, 뱀이 똑같이 생긴 뱀은 어떻게 해보면은 음양을 할 수 있다고, 남녀를 알 수 있다고요? 비단 보려 위에다 그냥 다 합류하면 자주 움직이는 게 양이고 덜 움직이는 게 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음동이라, 아니, 양동음정이라,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한다. 그래서 항상 봐가지고 애가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 좀 음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아이들한테 습지에서 자란 버섯이 좋을까요? 강원도산 황기 같은 것이 좋겠죠. 그런 아이들이 더구나 살까지 쪘다? 인삼은 좋을지 모르지만 해삼은 안 좋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해삼은 이질설사 앓는 사람 먹지 말라고 했다고 분명히 쓰여있는 걸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진액이 많은 사람들은 해삼을 금하고, 몸이 말라가고 폐결핵이 올 때는 가래도 뱉지 말고 삼켜라. 우리 살아계신 맹아무개 선생님께서 제가 뱃상 말라니까, 너는 가래도 함부로 뱉지 마. 하려다가 삼켜. 너무 균이 많아서 더러워서. 균 같은 소리라고 앉았네. 그러면 너 뭐 서산 어리굴 하기 전에 그 굴 봤어? 봤죠? 그게 뭐 가래하고 비슷하잖아.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마른 사람은 침 한 번 뱉지 마. 뚱뚱한 사람은 좀 침을 뱉고 땀을 빼는 건 모르지만 아무데나 뱉으면 그거는 벌금을 들고 뱉으시든지 타구를 들고 다니시든지 땀을 좀 빼야지. 그러나 너는 말르고 진액이 없는데 왜 자꾸 가래를 뱉어? 코도 100%하고 전봇대에다 붙이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하는 게 음량이 안 맞아. 아니라 다를까 그로부터 몇 년에 저는 폐결핵 4기까지 갔습니다. 금산에서 인삼 주스 한 번 먹고 군대 신체검사 받다가 낙방을 했는데 그때 딱 한 잔 먹고 돌 때서 사흘 동안 병원 근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삼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되지만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일 나고, 녹용조차도 털이 짧고 피가 더운 우리들의 뭐 슈퍼스타 녹용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 뿔이 났잖아요. 이 뿔이 났다는 것 자체가 양적이기 때문에 감기 뒤끝에 녹용을 먹으면은 머리가 나빠진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열이 있는 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음양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동음적이라. 사슴이 펄쩍펄쩍 뛰죠. 그렇죠? 막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양기가 있겠어요? 음기가 있겠어요?
양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음양관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김원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똑같이 생긴 나무를 우리가 어디가 무겁냐 알기 위해서는 물에다 담궈보면 된다고 그랬죠. 어딘지 모르게 뿌리 쪽은 좀 무겁겠죠. 무거운 건 음이요, 가벼운 건 양이다. 뚱뚱한 사람 약은 가벼워되고 마른 사람 약은 좀 무거워서 진액을 넣어줘야죠. 세 번째, 이거는 좀 엉뚱한 문제지만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아름다운 문제라서 제가 강대국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으면 침략을 하지 않겠거니와 만약에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 나라를 먹겠다. 인도에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려장 제도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한 대신이 자기 아버지를 효성으로 섬기는 대신이 몰래 이렇게 잘 숨겨서 이렇게 살려놓았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 대답, 2번 대답, 3번 대답을 다 해가지고 그 나라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의학의 지혜는 노인의 지혜라고 그랬죠. 또 강조하지만 노자가 80세에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80세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 노인들의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애 좀 내버려둬. 지가 크고 자는데 내버려둬봐 한번. 아이고 저게 말이죠, 지혜비 닮았나 말이죠. 국민학교 때 여자만 보면 야야야, 그래도 너는 안 그랬냐, 옛날에 이 애비도 그랬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 어른들이 지켜보는 건 하나에 관하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깨진 유리만 했지 이렇게 지그시 보고 관했거든요. 관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욕심껏 키우고 싶죠. 내 대신 더 잘 되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희생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애한테 주입시킬, 그리고 은혜라는 감정을 넣어서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똑같이 생긴 말, 똑같이 암놈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죠. 먹이를 줘보면 압니다. 어느 어머니가 먼저 먹습니까? 아무리 말이라 하더라도. 축생이라 하더라도 먼저 먹는 어머니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짜장면이 싫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보고 싶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네,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젊은이들의 우상 G.O.D가 불렀습니다. 행복했어.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 어머니와는 이름의 앞글자를 그런데 어느 날 개업을 했어. 근데 그날 나는 굴비가 싫어. 너희는 모르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사실상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돌본다면 그 어질 인자라는 것이 전 세계로 자꾸 확산되는, 내 자식만 이쁘고 남의 자식은 미워 보인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아주 내가 너무 많아. 나의 가족, 우리가 많아. 이래서 우리는 질병에 자꾸 시달리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 질투가 나고,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사실상 질병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본심은 비교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는 순수하게 태어났어요. 가문이, 어른들이, 관습이 걔들을 갈라놨어요. 독약을 먹고 죽게 만들었어요. 본심은 이와 같이 태극이요 무국이요, 본래는 우리는 다 에덴의 동산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적이고 어떤 사람은 음적이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주역이라는 것은 일명 세심경이다. 마음을 씻는 경전이다. 주역이라는 것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점 좀 봐주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가르친 옛날에 저 경상남도 울산 부산 쪽에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 여러분 안녕하시겠죠? 이분이 가르칠 때 주역은요, 마음을 씻는 경전이래요. 본래 여기는 극이 없다, 이게 극이. 극단적인 게 없다, 이거 극단적인 게. 그래서 클태자를 쓰기도 하고, 없을 문자를 써서 극이 없는 마음, 비교 없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리의식이 없는 마음,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남녀를 분리하는 걸 섹시즘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지난 5천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전쟁을 많이 만들었어요. 과보를 봤잖아요, 이제. 이제 여성의 시대가 온대요. 여성의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긴대요. 노자의 시대가 온대요. 교육방송 참 음량도 잘 맞춰요. 이런 긴 강좌를 제일 먼저 했던 분도 머리를 팍 깎고, 두 번째 했던 이마무개 선생님도 머리를 팍 깎는데, 이번에는 또 머리가 긴 음량을 잘도 맞추셔요. 이제 부드러운 음의 시대가 온답니다. 너무 강하고 질투가 많고 말 한번 잘못해 쏴 죽이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관찰해보건대 양적인 사람이 있고 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머리는 하늘이요 몸은 땅이다. 머리가 크면 양적이고 몸통이 크면 음적입니다. 남성하고, 자, 얘기는 쉽지만 우리가 한번 사상체질은 거의 끝날 때쯤 저도 잘 몰라요. 사상의학의 대가 이재만 선생님도 돌아가실 적에, 인간의 체질은 very difficult하다. 매우 어렵도다. 후손들의 천착을 기다린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변소를 표시할 때, 화장실을 표시할 적에 어깨가 이렇게 넓다. 그러고 히프는 작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하는 사람들이 히프가 클까요? 히프가 작을까요? 작죠. 임신이 잘 될까요? 임신이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어깨가 넓고 히프가 작으면 이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 다음에 여성들은 물론 가슴에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렸을 때 제일 사랑하고 커서도 계속 좋아돼요. 그러나 히프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피카소 그림 같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유식한 말로 조금씩 해볼까요? 두소 신데라. 몸통이 크고 머리가 작으면은 음적인 사람입니다. 척 봐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으면 양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남성이 머리는 작고 몸통이 크다. 이걸 진부수형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먹고 우리 이제 오리궁뎅이라 뭐 이렇게 농담 삼으세요. 이런 분들은요 바깥으로 활동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인하고 만나야 궁합이 맞죠. 자기 나갔다 와, 난 집에서 콩나물 다듬어 놓을게. 요새 라면 내가 새로 연구해 놓은 거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여성이 어깨가 넓고 머리가 크고 특히 코하고 귀가 크다. 양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다 앉혀놔도 안 돼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자기 성품대로 살아야죠. 이와 같이 음량이 형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갈까요? 망진이라고 하는 망진. 척 봐서 하는 거. 우리 한의학에는 첫째는 망진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세 번째는 들을 문자. 요거는 요거 거꾸로 했습니다. 요게 들을 문자, 소리를 듣는 거. 요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물을 문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맥을 하고 복진을 해보고 두드려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배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가까이 사람을 접촉해서 진찰하는 걸 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절진 중에 척 봐가지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머리 쪽이 크다. 그런 사람은 양적입니다. 그리고 몸통 쪽이 크다. 음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형찰색이라 그 사람의 형상을 보고 색깔을 본다. 그렇죠. 관형찰색이라 그 사람의 색깔을 보고 관찰한다. 찰색을 한다 하는 것이 진찰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이제 서서히 총론에서 강론으로 입문하는 가운데 우리 음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시다. 튀어나온 건 양이요. 빠른 건 양이요. 올라가는 건 양이요. 더운 건 양이요.
머리가 큰 건 양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라앉고 차고 웬일인지 자꾸 숨고 싶고 그 미친 병에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전양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거고 양광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친 병인데 같은 미친 병이라도 어떤 아주머니가 뭐를 이렇게 잔뜩 끌어안고 다닙니다. 그럼 사람만 보면 이렇게 피해요. 그러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음적일까요? 양적일까요? 음적. 어떤 아주머니는 막 옷도 그냥 빨간 거 대고 막 태양 발랑병 다 와라! 다 와라! 그래 담을 홀러덩 넘어댕깁니다. 자, 이런 광증 환자하고 이런 전증 환자하고 어떤 사람이 인삼이 맞을까요? 1번, 2번. 1번. 2번요? 1번. 제가 항상 2번에 있다고 그래서 외우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인삼은 사람을 열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첫 봐도 음적인지 양적인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 전국에 있는 우리 남북한 다 합해서 6천만 우리 국민 그리고 지구촌민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 벽에 써있는 너 자신을 알라. 바로 그 명제입니다. 나를 알아야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나를 아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도록 하시고 이만 오늘의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